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맘입니다. 오늘은요, 저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중에 두 분, 혹은 한 세 분, 두어 분 정도께서 요청해주신 내용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바로 사회 초년생을 위한 금융 상품 추천입니다. 몇 개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 입사를 갓 하셨거나 아니면 입사한 지 몇 년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입사한 지 좀 오래됐다 하시더라도 유익한 내용이 있을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선 첫 번째는 정기 적금입니다. 꼭 정기 적금 형태로 가입 안 해도 되고요. 자유 적금도 괜찮아요. 정기 적금이든 자유 적금이든 매월 같은 날짜를 정해서 항상 같은 금액이 자동이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입사한 지 정말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급여를 엄청 많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어떤 그런 뿌듯함,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얼마는 그래도 모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뭐 10만 원씩 해봤자 1년에 12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 모아서 내가 120만 원 모았어. 이렇게 막 뿌듯해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속상할 것 같거든요. 최소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적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적금 통장을 첫 번째,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50만 원씩 한다고 해도 1년이면, 600만 원인가요? 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어, 1년 뒤에 그래도 최소 600이라도 모아보자 하려고 하면 5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해야 합니다. 1000만 원 모으기라고 한다고 하면 83만 원 정도였나? 네, 그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3만 원씩 모아서 내가 1000만 원 1년에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은 일단 조금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적금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유적금입니다. 정기적금은 매월 같은 날에 같은 금액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자유적금을 하나 만들어서, 자유적금이라는 것은, 어, 기간은 정하되 입금은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은 1년으로 정하지만, 뭐 한 달에 몇 번씩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런 적금이거든요. 우리가 매월 뭐 월급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자유적금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도 같지만 또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월급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경우에는 좀 많이 받는 달에는 그것을 자유적금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옷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옷을 안 샀어요. 안 사게 됐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예. 안 샀어요. 그러면 그 돈을 그냥 두지 말고 자유적금 통장에 넣는 거예요. 만약에 뭐 10만 원짜리 뭘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안 샀으면 10만 원을 자유적금에 넣습니다. 그리고 뭐 커피를 마시려고 했어요. 아니면 뭐 브런치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안 먹었어요. 그럼 커피값, 브런치값 이런 거 뭐 만 원이든 15,000원이 됐든 조금씩 넣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안 쓴 돈 그렇게 모으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소비할 것을 줄인 경우에 적금으로 돈을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추천은 자유적금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뭐 좋은 점은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적금 하나를 다 안 깨도 되고 하나만 깨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금을 두 개로 나눠서 하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입니다. 당장 내가 뭐 아파트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넣어보죠. 그래야 뭐 내가 결혼을 하든 뭐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뭐 집을 뭐 장만을 하든 할 때 넣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꼭 아파트를 뭐 부동산 가서 사는 건 아니니까 새 아파트나 뭐 재건축한 그 어떤 아파트들 아니면 뭐 임대주택 아파트도 있고 임대 아파트도 있고 그런 것들 이렇게 넣어보려면 일단 청약이 있어야 되는데 청약이 내가 지금 당장 가입했다고 해서
어떤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2년 이런 식으로 있어야 자격이 주어지는 거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자동이체를 하죠. 네. 청약저축은 무주택이면서 세대주인 경우에 또 연말정산 하실 때 네, 혜택도 있으니까 하시면 청약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꼭 아파트 분양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뭐 이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넣으시면 은행에서 하는 적금 정도의 이율이 다 붙거든요. 이율이 아예 안 붙는 게 아니에요. 이율이 붙으니까 적금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저축도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자동이체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기적금, 자유적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했고요. 네 번째는 연금저축 할까요? 네. 연금저축이 뭐냐면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 연금저축이 있어요. 연금저축보험도 있고 연금저축신탁도 있고 뭐 형태가 몇 가지 있는데 쉽게 접하기에는 연금저축보험을 많이 접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거는 1년에 400만 원까지 한도고요.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보험에 1년에 400만 원을 넣었다 하면 연말정산 하실 때 환급 한 66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 400이면 그걸 한 달, 이제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34만 원 정도씩 이제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34만 원이 우리 사회 초년생한테는 좀 큰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씩 아니면 뭐 15만 원씩, 2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한도가 이제 이제 400이라는 거고요. 400을 꽉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월 10만 원씩, 20만 원씩이라도 가입해서 연말 정산 하실 때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매월 34만 원씩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1년에 400만 원이 이제 적립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월 34만 원씩 넣었지만 1년에 66만 원의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납입을 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 돈을 55세 이후부터 자기 본인이 원하는 나이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하거든요. 그 개시하는 연령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연령은 55세고요. 55세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부터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금을 받으실 때는 종신으로,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쭉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확정연금형이라고 해서 5년이든 뭐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내가 딱 정한 시기만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종신연금과 그렇게 확정연금으로 받는 거는 금액이 좀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나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적금을 했다가 나중에 퇴직해서는 연금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실 때는 적금으로 가입을 해서 매년 66만 원씩 나는 연말정산할 때 혜택을 받고 55세 이후부터 개시를 해서 나는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연금을 미리 준비해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을 미리 준비를 해서 하게끔 일부러 나라에서 만든 제도예요. 연금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나라에서 비용이 더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미리 준비를 해둔 사람에게는 그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연말정산할 때 혜택을 더 주는 그런 제도를 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사하자마자 바로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거의 꽉 차게 항상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뭐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가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꽉꽉 다 채워가지고 매년 연말 정산할 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펀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회에도 나왔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관심이 있으면 좋겠죠. 예금이랑 적금만 하는 게 마음은 편하실 수는 있는데요. 마음은 편한데
그래도 좀 투자라는 걸 나는 좀 해보고 싶다. 조금 더 추가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펀드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펀드는 적립식 펀드를 해야겠죠. 우리는 사회 초년생이니까 지금 모아둔 목돈이 없어요. 그리고 펀드를 한 번에 이제 목돈을 넣기보다는 분할로 이제 매월 이렇게 넣으시는 게 투자적인 어떤 효과도 더 좋고 하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적립식 펀드, 뭐 해외형도 있고요. 국내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채권에 투자하는 게 있고 주식에 투자하는 게 있어요. 채권은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적금 정도 아니면 적금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추구하고요. 주식형은 아무래도 주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나 그런 것 대비 추가 수익을 좀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만큼 어쨌든 투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 펀드를 10만 원씩 해서 매월 자동이체를 해서 가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해도 좋고 요즘에는 네이버 뭐 증권이나 그런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 펀드를 비교해 놓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펀드별로 해가지고 이달에 추천 펀드 아니면은 이달에 가장 많이 팔린 펀드, 이달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펀드, 이달에 수익이 가장 많이 난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운영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펀드를 하나 가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펀드를 무조건 은행 가서 가입 안 해도 되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색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국내 주식형을 추천해드려요. 국내 주식형은 일반적으로는 보통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랑 비슷하게 이렇게 어떤 수익률이나 그런 부분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뭐 매월 월급일이 뭐 21일이면 21일마다 자동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때 말고 5일로 그냥 정해서 내가 정하고 싶은 날짜로 정해서 자동이체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만약에 빠진 날이 있어요. 뭐 뭐 경기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북한이 뭐 미사일을 썼다거나 뭐 어쨌든 어떤 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코스피가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한 번씩 더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추가로 입금을 좀 해주면 그래도 조금 더 관리가 되는 펀드를 펀드를 관리한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적립식 펀드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통장도 있어요. 주식을 거래하실 수도 있는데요. 펀드 한번 해보시고 주식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큰 돈 하지 마시고 뭐 조금씩 5만 원씩, 10만 원씩 조금씩 해보시는 거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주식은 요즘에는 주식 통장 만들 때 주식 통장도 역시 은행이나 뭐 증권사 꼭 가지 않아도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에서 비대면,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고도 그 통장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주식도 한번 거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종목을 선정하실 때는 내가 관심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누가 한다고 해서 이거 지금 수익률 좋대 이걸로 해 막 해서 운이 좋게 같이 진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관심 있는 부분에 그런 종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지금은 주식을 안 해요. 지금은 아기를 키우고 있고 또 회사에도 복직한 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식을 하게 되면 매일 주식창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저는 게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컴투스 게임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에
컴투스에서 야구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정말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컴투스? 하면서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여기 참 주식 여기 상장돼 있는데 하면서 막 그 어떤 네이버나 이런 데 컴투스를 검색해 보니까 앞으로도 뭐 신게임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이 많아가지고 컴투스를 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주식을 지금도 갖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쭉 들고 있었으면 저는 진짜 좀 많이 정말 많이 불렸을 것 같아요. 그게 벌써 9년, 10년 전 얘기니까요. 컴투스, 뭐 NC소프트, 뭐 등등 뭐 그런 어떤 주식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샀었는데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게 되고요. 관심이 있으면 주식이나 이런 흐름도 조금 알 수도 있고 호재가 있는지 악재가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사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제 좀 주식을 빼야겠다라고 이런 어떤 결정을 본인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식 거래를 이왕 하실 거면 내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좀 큰 안정적인 것들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도 하셔도 돼요. 네,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누가 봐도 망하지 않을 그런 주식들 그런 것으로 규모나 이런 걸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회초년생 여러분을 위해서 몇 개를 좀 추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적금, 두 번째도 적금인데 자유적금, 세 번째 주택청약 종합저축, 네 번째 저축연금, 보험이나 신탁, 그 다음에 펀드, 적립식 펀드, 마지막으로 주식, 거래, 이렇게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순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추리면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1번, 2번 정기적금, 자유적금만 열심히 하셔도 1년 안에 조금 종잣돈, 그러니까 목돈 좀 모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소비를 많이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어떤 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다음에 어떤 영상을 만들면 좋을지 의견을 또 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도 이제 퇴근하고 이제 가는 길에 찍은 거라 집에 가야겠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